안녕하세요. 사이닉스 제조어가부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레포트 왜 힘든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CER을 힘들어 하시는데요. 저 또한 힘든데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첫 번째로는 CER이 힘든 이유, 두 번째는 CER 보안 사례, 세 번째는 CER 실무자의 현실에 대해서 순으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CER은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CER을 쓰는 실무자였는데요. CER이 왜 힘들까요? 제가 생각하는 CER은 늪이라고 생각합니다. CER이 왜 늪일지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CER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 의료기기 회사분들은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CER 문서 하나만 별개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단시간에도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인원이 많으니 정보도 많고 인원이 많으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R 그 모든 금액을 작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CR을 쓰고 있는 실무자 입장으로는 정말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CR 문서가 단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많이 보시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스테이지 0부터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3, 4, 각 스테이지별로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고 그 요구사항을 채워서 넣으면 문서가 별도로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CER은 이런 식으로 모든 의료기기 전주기 동안에 지속적인 프로세스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CER은 각 단계마다 연계되어 있고 각 단계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유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플랜에 있는 내용이 어프레이저링이나 어널리시스에 들어가 있지 않다. 혹은 어프레이저가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플랜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또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늪의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자, 문서 하나만 별도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레포트,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나 PMS 데이터, 혹시 리스크 매니저먼트라던가 혹 그 리터러처 데이터 같은 문서에도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레포트는 절대로 단독의 문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단계 스테이지 0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억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스테이지 0,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플랜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플랜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제가 요약했는데요. 임상 데이터 기반의 GSPR, 그리고 내 제품의 사용 목적, 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제품의 임상적 이득이 무엇인지, 임상적 결과 지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제품에 대한 잔여 위험이 어떻게 될 건지, 부작용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혹시라도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면 임상시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행 계획, 혹시라도 내 제품이 의약품이라던가 동물이라던가 사람의 조직에서 유래됐다면 거기에 대한 이득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플랜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내용이 플랜에만 담겨 있으면 될까요? 이 플랜에 담겨있던 내용들은 무조건 스테이지 1과 2, 데이터 컬렉션과 어널리시스에도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일관성을 띄어야 합니다. 플랜에 있는 내용이 스테이지 1과 2에 담겨있지 않다면 다시 돌아가서 플랜의 내용을 고치던가 스테이지 1과 2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하던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 앞에 보이는 GSPR에 대한 내용을 해볼까 합니다. GSPR에 대한 내용 그냥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GSPR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규정, 이러한 규정 GSPR 하나를 담기 위해서는 이 많은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 숙지된 내용을 토대로 기반으로 플랜에 GSPR이라는 문서 하나의 항목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방대한 양을 담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플로우 차트로 돌아가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모든 내용이
데이터 컬렉션과 데이터 어프레이저, 어널리시스에 담겨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랜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플랜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의료기기 회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돈과 시간을 또 다시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CER은 유기적으로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서 하나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해야 하는 이 늪의 형상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등성 입증입니다. 동등성이란 내 제품과 동등 제품이라고 선정하는 제품이 임상적 특징, 기술적 특징, 생물학적 특징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의료기기 회사분들은 CR을 개발하실 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용 부위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저희는 동등 제품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목적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저희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이 있어요. 저희는 동등 제품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용 대상군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저희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과연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데요. 동등함을 증빙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자사 제품에 임상시험 자료를 요구되어진다는 거와 귀결됩니다. 결국에는 자사 제품에 임상시험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임상시험이 없다. 그러면 또 의료기기 회사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임상시험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또 들여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다 극복하고 이제 플랜 1으로 넘어갔어요. 플랜에 열심히 썼는데 이제 플랜 1, 임상평가 데이터 취합이라는 게 남았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임상평가 데이터가 뭘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임상평가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임상평가 데이터에서 가장 좋은 건 자사 임상시험과 임상경험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그 자사 제품으로 한 PMS 데이터라던가 PMCF 데이터도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런데 임상 데이터가 없다면 경쟁 제품 임상 문헌 또한 임상평가 데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개별 배경 자료도 그 데이터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임상평가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활용을 해야겠죠. 활용의 단계가 스테이지 2와 3 임상평가 데이터 평가 및 분석의 단계입니다. 이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가중치 부여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중치 부여의 기준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를 가장 제가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데이터를 우선순위로 둘 건지 데이터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평가 대상 의료기기로 실시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무적인 배장으로 비교해서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질이 좋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질의 순서를 메타 분석인지 세계적 논문찰인지 아니면 리뷰 논문인지 등으로 기준치를 마련해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준 또한 스테이지 0에 문서화되고 일관성 있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결국엔 스테이지 2와 3로 넘어간다고 해도 스테이지 0에 있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면 다시 반영해야 하는 늪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을 했다고 하면 그 평가 기준치에 따라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건 너무 난해하죠. 왜냐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항상 의료기기 회사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사이닉스가 경험이 풍부하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열심히 데이터를 모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분석도 했다면 네 번째, 이제 써야겠죠. 쓰는 단계가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 레포트 마지막 4단계입니다.
이 4단계에도 정말 큰 늪이 존재하는데요. 그 문제가 뭘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플랜에 있는 단계부터 단계마다 하나하나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단계별로 연계성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연계성이 없다면 다시 플랜으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고 다 작성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모든 과정에 따라서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작성되는 내용이 그냥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저희 클리니컬 이벨루에이션 레포트를 누가 보죠? MB와 EU 관계자가 보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들이 보고 읽고 이해하실 수 있게 써야 되고 그 내용이 충분한 정보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MB에다가 냈으면 끝날까요? 보면 각 단계마다 이렇게 분배된 만큼 열심히 썼다면 과연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가 반영이 되어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늪인 이유를. 늪인 이유에 한 곳이라도 잘못되어 있다면 이 곳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늪의 구렁에서 빠져나오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내용의 보안이 나옵니다. 자,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보자면 클리니컬 이벨루에이션 플랜의 내용이 명확하거나 충분하지 않아요. GSPR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GSPR을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내용의 규정과 방대한 양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숙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하나가 빠졌으면 이런 식으로 보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플랜에 있는 이벨루에이션에 관해서 자녀유인 임상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임상 데이터 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보완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CR은 업무의 과중이 가장 큰 것으로 유명한데요. 사이닉스는 CR의 경험이 되게 풍부한 회사로 유명하지만 저희도 매 순간순간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업무를 진행하곤 합니다. 매 순간 매일 CR을 작성해야 돼? 충격을 먹었다가 이거 내가 왜 써야 돼? 화도 났다가 그래 써야지 해탈도 했다가 아니야 이건 내가 쓸 게 아니야 책임 전가도 했다가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내가 써야지 하는 수영도 했다가 마지막으로 CR을 쓰는 순간들을 매 순간순간 업무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작성하곤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이닉스도 CR을 쓰는 동안에는 이렇게 업무의 과중으로 피로에 누적돼서 지쳐 쓰러서 잠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CR은 정말 업무의 과중도 많고 버든도 심한 프로젝트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CR은 어렵고 복잡하고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런 CR은 저희 사이닉스가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